네, 오늘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허지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저번 주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한 주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된 뉴스 다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놓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무더기 하한가 직전에 대량 매도에 성공한 최대 주주들도 공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라 대표는 인터뷰에서 자신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며 해당 최대 주주들이 주가 조작의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네. 검찰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더견 대표가 뭐 본인도 지금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더견 대표, 투자 자문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라더견 대표는 지난 2016년 호안이라는 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선물 거래와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자문을 해주는 업체로 법인 등기상 사업 목적을 등록했는데요. 당시 라 대표가 선물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유명세를 탔고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대리 권유를 받아서 2019년부터 주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 대표는 2019년 3월에 돈으로 돈을 버는 자산주라는 주제로 투자 세미나도 열었는데요. 당시 소개글에서 라 대표는 자신이 우연히 금융시장의 비밀을 발견했다면서 동국대 정보관리학과를 졸업했고 국민대에서 트레이딩 시스템 전공으로 경영정보학 석사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안철수 연구소 근무, 한국경제TV 패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라 대표는 2020년 3월에 또 다른 투자업체인 R&K 투자자문을 설립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대표 일당은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실내 골프 연습장, 케이블 채널, 승마 리조트 운영사, 고급 위스키바, 인터넷 언론사 등을 인수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를 대행한 투자 자문사를 운영을 했는데요. 뭐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한 게 아니라 부동산 쪽에도 활발하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건가요? 네,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KB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계획은 내가 다 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식 거래량이 적은 10개 정도의 종목을 골라서 장기간 조금씩 사들이는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일부 계좌를 라 대표가 맡아서 매매를 했는데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계좌 개설부터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까지 모두 대신하는 이른바 투자 1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 대표는 인가를 받지 않고 남의 계좌를 운영해 준 건 사실이라면서 그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인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해준 것은 잘못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은 나는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라 대표는 다우키움그룹 회장이죠. 이 김익래 회장을 또 배우로 지목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가요? 네, 라더견 대표가 KBS와 YTN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자 배후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번 주가 조작 종목 중에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김 회장이 하한가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을 팔아서 600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황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됐네요.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이 주식을 판 지 이틀 만에 다우데이터 주식이 하한가로 직행해서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김 회장이 큰 이득을 봤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 회장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라 대표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고 반박했는데요. 김 회장 측은 지난 2일에 라 대표를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 대표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김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뒤 본인도 지금 그 남부지검과 금감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는 또 별개로 주가 폭락의 책임을 놓고 양측의 니탁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정말 허진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내탓 공방이네요. 지금 뭐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죠? 네, 현재 서울 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가 합동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을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남부지검은 또 이 검찰 중에서 금융범죄 수사에 특화된 지검입니다. 네. 입건된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서 해당 휴대전화로 통장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통장 거래란 게 뭐냐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 앞서서 라더게 대표는 이 통정거래 사실은 없다. 뭐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수사팀의 수사 방향도 이 통정거래 사실을 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합동수사팀은 주가 조작 일당이 통장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 200여 대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조계에서는 통장 거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들의 시세 조종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 매매가 이뤄졌고 주문 매매 양태가 시세 조정성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시세 조정성이 있는지 여부요. 자, 이렇게 통정거래 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검찰 수사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장 거래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아, 범죄 수익 금액이요? 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그 처벌 수위를 부당 이득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시세 조종 공범이 얻은 부당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네, 무기징역도 가능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1억 원 미만이라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유기징역이 결정됩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금융감독원도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익 거래 계좌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금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 세력이 활용한 차익 결제 거래 CFD 계좌에서 대규모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인데요.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 CFD 거래를 지원하는 곳은 키움증권을 포함해 총 13곳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이 CFD, 차액 결제 거래가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일단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고맙습니다.